공하! 안녕하세요, 공상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제품은 4월의 신제품 또봇V의 레오카이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또봇V 시즌2의 레오카이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리즈로 발매된 실버호크와 캡틴 잭에 이어서 세 번째로 발매한 따끈따끈한 신제품인데요.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패키지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자체는 기존에 발매했던 실버호크와 캡틴 잭의 양식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른쪽 하단에는 레오카이저의 V 익스텐션 모드가 인쇄가 되어 있고, 왼쪽 하단에는 레오카이저의 비클 모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박스 오른쪽 상단에는 또키를 장착하면 3단계 모드로 변신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앞면을 제외한 박스의 전체적인 모습은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패키지를 오픈해 보도록 하죠. 네, 그렇게 해서 패키지에서 레오카이저 본체를 꺼내봤습니다. 패키지 구성품으로는 레오카이저 본체 하나, 그리고 설명서가 하나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형태가 레오카이저의 V 익스텐션 모드이고요. 일단 전체적인 느낌을 살펴본다면 강렬한 빨간색과 가운데 이 사자머리가 용맹한 레오카이저의 성격을 잘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오카이저라는 이름에 걸맞게 곳곳에 사자로 된 장식의 포인트가 많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슴에 사자 장식이라던가 팬티라고 해야 되는 게 맞나 싶지만 팬티에 사자 얼굴이 그대로 조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무릎 쪽에도 잘 보면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조형이 되어 있는 이 사자 모양의 클로 또한 레오카이저의 특징을 잘 살린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레오카이저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이나 몸체 곳곳에 상처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얼굴에 볼 쪽에 상처가 하나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허벅지에 새겨져 있는 흉터 3줄, 이걸로 인해서 비대칭적인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고, 팔뚝에도 2줄의 상처가 양쪽에 각각 나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또봇V 시즌2 본편에서 레오카이저의 성격이 용맹하고 정의감 넘치는 그런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처들이 그러한 느낌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레오카이저의 비클 모드가 머슬카이다 보니까 군데군데 굉장히 멋진 머슬카의 디테일들이 숨어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넷을 뒤로 해서 이런 배기구의 디테일이라든지, 그리고 앞쪽에 약간 엔진스러운 디테일, 이런 게 또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등 쪽에 오는 엔진 형태의 디자인이 저는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어서 보는 재미를 더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레오카이저 같은 경우에도 실버호크나 캡틴 잭처럼 V 익스텐션 모드가 따로 존재하고요. 또키를 분리한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슴에 붙어있는 사자 모양의 또키를 분리를 해줍니다. 이전작인 실버호크와 캡틴 잭의 또키와는 다르게 이번 레오카이저의 또키는 따로 변형 상태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레오카이저 같은 경우에는 또키를 장착해도 자동 변형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팝업 부분은 전부 수동으로 접어줘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V 익스텐션 모드에서 일반 모드로 전환된 레오카이저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캡틴 잭과 마찬가지로 실루엣적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팔 쪽에 클로가 수납이 되고 다리 쪽에 발톱이 수납이 됐다는 점, 그 점 빼고는 딱히 크게 변형된 부분은 없습니다. 실버호크 때처럼 이렇게 또키가 제거된 상태에서 사자의 디테일은 따로 찾아볼 수가 없고요. 약간 캡틴 잭과 더 닮았다는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가동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머리부터 살펴볼 텐데요. 머리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가동이 가능합니다만 굉장히 미미한 정도의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버호크 때처럼 투광 기믹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팔 가동률입니다. 팔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360도가 가능하고요. 뒤쪽 백팩에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어깨 쪽 옆쪽으로 가동, 옆쪽으로 가동은 이 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팔꿈치 가동 같은 경우에는 90도에 못 미치는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목 같은 경우에는 변형 구조를 사용해서,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가동이 없습니다. 허리 뒤쪽에는 굉장히 뻥 뚫린 골다공증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도 캡틴 잭이랑 약간 닮았네요. 그래도 허리 가동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자, 다리 쪽은 골반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까지 꽤나 높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골반을 기준으로 앞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아래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릎 가동 같은 경우에는 90도에 못 미치는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발목 가동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없고요. 전용 기믹을 사용한다면 아래쪽으로 이 정도 가동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V 익스텐션 모드로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V 익스텐션. 먼저 아까 분리했던 또키를 가슴에 장착을 해줍니다. 보이는 핀에 맞춰서 장착을 해줍니다. 이번 또키 같은 경우에는 장착을 해도 자동 팝업되는 부분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뚝에 숨겨져 있던 클로를 꺼내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클로를 꺼내주고 다시 닫아줍니다. 그리고 발 쪽에 보면 발쪽 옆쪽에 돌기가 하나 튀어나와 있는데 이걸 손톱으로 끄집어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돌기에 손톱을 넣어서 밖으로 꺼내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레오카이저의 V 익스텐션 모드로 완성입니다. 자, 이번 레오카이저의 V 익스텐션 모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 팝업 기능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V 익스텐션 모드로만 따졌을 때는 가장 하위 호환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캡틴 잭과 마찬가지로 실루엣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는 인상입니다. 그래도 레오카이저의 이름에 걸맞게 사자 머리가 가슴에 붙었다는 점이나 양손과 양발에 거대한 클로가 추가됐다는 점이 멋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V 익스텐션 모드 상태의 레오카이저에는 이 옆에 붙어있는 또키의 구조물이 허전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V 익스텐션 모드 상태에서 액션 포즈를 잡는다면 이런 느낌이겠네요. 확실히 실버워크보다는 부족한 가동률을 가지고 있어서 포즈를 잡는 데는 이 정도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봇V 시즌2의 신제품 3종을 전부 모아봤습니다. 역시 시리즈를 전부 다 모아놓으니 굉장히 멋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각자 스타일도 굉장히 개성이 있고 기본적으로 6, 해, 공의 스타일을 굉장히 잘 살린 디자인이기 때문에 각자 굉장히 멋지고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떤 제품이 가장 멋진지는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레오카이저의 V 익스텐션 모드도 살펴봤으니 다음으로 비클 모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V 트랜스포메이션. 자, 먼저 비클 모드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가슴에 붙어있는 또키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발 쪽부터 변형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펼쳐져 있던 발톱 부분을 수납해줍니다. 그리고 발쪽 뒤꿈치에 펼쳐져 있는 이 은색 구조물을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재밌는데 발을 일단 내려주고요. 그리고 그대로 밀어서 수납을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본넷 부분을 당겨서 닫아줍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게 로봇 모드로 다시 변형할 때에는 이 부분을 다시 들어주고 허벅지 안쪽의 아래 부분을 보면은 버튼이 하나 존재합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면 발 부분이 자동으로 팝업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네요. 조작감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계속 변신하게 되는 그런 마성의 중독성이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내려서 수납을 해주고 닫아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접어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팔 부분의 변형입니다. 자, 먼저 주먹을 안으로 수납을 해주고요. 팔 옆에 붙어있는 윈도우 부분을 열어서 클로를 안으로 수납을 해줍니다. 뒤쪽으로 돌려서 차 유리 부분을 완전히 제껴준 다음 가운데에 있는 이 힌지를 기준으로 꺾어서 차량 옆문과 창문의 모양을 잘 맞춰줍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주먹을 수납을 해주고 윈도우 부분을 열어서 클로를 수납해줍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아예 꺾어서 가운데 있는 이 힌지를 기준으로 차량 옆문과 윈도우의 라인을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어깨에 붙어있는 이 바퀴를 접어서 내려주고요. 어깨 쪽에 붙어있는 이 T자 모양 조인트에 맞춰서 결합을 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 T자 모양 조인트에 맞춰서 결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면 뒤로 돌려서 이 엔진룸 부분을 접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앞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펼쳐진 어깨를 닫아줍니다. 자, 뒤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벌어진 유격을 잘 맞춰서 정리를 해주고, 자, 이 뒤쪽 엔진룸 부분에 아까 분리했던 또키를 결합을 해주면, 자, 레오카이저의 비클 모드 완성입니다. 우!
레오카이저의 비클 모드가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일단 머슬카 베이스로 된 이 카마로 같은 범블비를 떠올리게 하는 이 머슬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띈 점은 앞쪽 헤드라이트 부분에 이 클리어 파츠와 그 위에 실버로 도장된 이 부분이 굉장히 예뻐서 마음에 들었고, 정말 성인용 피규어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도장이 깔끔하고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엠블럼도 도색이 깔끔하게 들어있는 편이고, 제로원이라는 이 엠블럼 마크도 굉장히 도색이 세세하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돌리면 이 휠을 따라서 배기구의 디테일이라든지 아까 그릴에 새겨져 있었던 이 V01의 엠블렘이라든지 전부 다 도색이 되어 있고요. 휠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점이 이 엔진룸 부분인데요. 굉장히 디테일이 살벌하죠. 이쪽 위쪽에는 토키와 결합되면서 이런 주유구 디테일도 굉장히 놀랍고요. 엔진룸은 당연히 살벌하고 뒤쪽 리어 램프나 방향 지시등 같은 경우에도 꼼꼼히 다 도색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랐던 게 리어 램프나 이 방향 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이중 도색이 되어 있어서 정말 고급스러운 피규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하단의 배기구도 색분할로 따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리얼리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번 레오카이저 같은 경우에는 토키의 모습이 온전하게 가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 사자 얼굴이 조금 생뚱맞긴 하지만 이 부분을 가려줬다면 더 괜찮은 제품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옆에 달려있는 휠 같은 경우에는 굴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닥에 놓고 굴리는 놀이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세 대의 비클을 모두 나란히 세워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캡틴 잭과 레오카이저가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더봇 V 시즌2의 4월의 신제품 레오카이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V 익스텐션 모드 시의 자동 팝업 변형의 부재라든지 실루엣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비클 모드가 너무 멋져서 다른 단점이 다 커버되는 느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굿나잇!